10배 오른 테슬라 양도 차익 3억 양도세 확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배 오른 테슬라 주식 양도세 확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오른 주식 대표적인 종목 떠올려보면 테슬라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 팔아서 양도 차익이 생겼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될 때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반면에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해서 생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샀는데 이 시점에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 차익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죠. 양도소득세가 그러면 얼마나 나올지 이번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년 초에 400불의 테슬라 주식을 100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800불에 판다라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액면 분할한 후의 가격은 여기에 5분의 1인 80불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당 80불에 취득한 것이 되는 거고요. 주식 수는 5배가 늘어난 500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 보면 800불에 팔았고 취득가액은 80불이고 그리고 주식 수는 500주니까 36만 불이 양도 차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을 1,100원으로 가정한다라고 하면 양도 차익은 3억 9,60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양도세는 얼마를 내야 되냐? 3억 9,600만 원에서 기본공제, 연 1회 해주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주고요. 여기에 세율은 모두 단일세율로 22%가 적용됩니다. 이 22%는 양도소득세 20%에다가 여기에는 지방소득세가 2%가 붙습니다. 그래서 총 22% 세율로 과세가 돼서 세금은 8,657만 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증여를 하고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전략인데요. 이 주식을, 이 해외 주식, 이 테슬라 주식을요,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팔면 이 8,6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건데 내가 팔지 않고 이거를 증여를 합니다. 누구한테 증여를 할까요?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을 수가 있겠죠. 증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증여받은 수증자인 가족이 양도를 하게 되면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양도세를 없앨 수도 있고요.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증여할 때 증여세는 관계에 따라서 배우자면 6억 원을 공제해주고 직계 좀비속이면 5천만 원, 기타 친족이면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죠. 이때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입니다. 즉 테슬라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증여일로부터 전후로 2개월, 후로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여재산가액이 나중에 이 증여받은 배우자나 자녀가 팔 때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증여재산가액이 결국 이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된다라는 게 절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증여를 받을 가족 명의의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주식을 대체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날이 증여일이 되는 거고요. 증여일로부터 전후 2개월 종가 평균한 것이 이제 주식의 증여 가액이 되는 거죠.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자녀한테 증여하게 되면 지금 종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겠죠. 그때는 증여세 납부까지 이 기한 내에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 증여 공제가 제일 큰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양도할 때 세금 절세 효과가 가장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도 없기 때문이죠. 지금 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팔 때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야 6억 원을 전부 다 공제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사람이 직접 팔게 되면 세금이 8,600이 나오기 때문에 이 8,600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아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한테 증여를 합니다. 이때 그러면 증여가액은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후 2개월 종가 평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기간에 종가를 평균을 냈어요. 평균을 냈더니 780불이 나왔습니다. 780불 곱하기 이건 500주가 됐죠. 이제 500주에다가 환율 1,100원을 곱해주면 4억 2,9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예요. 6억 원 안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증여받은 배우자가 팔 때 양도세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포인트겠죠.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은 바로 뭐가 되냐면 예전에 이 사람이 샀을 때 가격인 80불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가액인 780불이 이 배우자가 팔 때 취득 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850불에 판다라고 하면 780불과 차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고요. 동일한 금액인 780불에 판다라고 하면 양도 차익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양도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780불보다 오른 금액만큼에 대한 양도세를 배우자는 내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었죠. 그리고 양도세는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대폭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증여를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 목적이 큽니다. 왜냐하면 증여를 하면 증여세만 내면 돼요. 증여하면 그럼 양도세는 얼마를 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여를 하게 되면 이건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재산을 넘겼을 때 그 재산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면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으로 그냥 공짜로 줬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세만 내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를 할 때는 취득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총가 평균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해외 주식으로 많이 차익이 생겼다면 이렇게 가족에게 증여한 다음에 양도하시는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약간 주의하실 점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했다 양도하고 팔고 나서 그 돈 다시 가져온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실제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봐서 부인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여를 하고 나서 이제 배우자가 판 자금은 배우자가 실제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운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